네, 현재 시각 11시 14분 14초, 15초, 20초네요.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최현덕 매니저도 오늘 수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한마디로 지친다. 시장이 또 늘어지는데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1,000개, 하락 종목 개수는 1,300개, 코스피, 코스닥 합산. 그러니까 상승 기업보다는 하락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르나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 굵직한 기업들이 일부는 좀 오르는데 화끈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지금 신중함이 팽배해 있죠. 또 근데 여기 투자자들한테는 극도의 피로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좀 빨리라는 표현을 지금 이제 쓰기도 좀 애매한데. 자, 그래도 봐야죠. 오후장에는 뭐 어떻게 방패를 또 들어야 되는지, 창을 들어야 될지 우리 최현덕 매니저부터 결론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빨리 시장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마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지금 뭐 모멘텀 여전한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엔비디아 GT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조용하지만 결국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지금 정해진 건 4월 2일이거든요. 네. 4월 2일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내용이 좋아서 막 사고 싶은데 관세로 인해서 또 빠진다면은 또 지금 현금을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조심함, 어떤 그 경계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라서 결국엔 4월 2일까지는 못 갈 텐데 저는 이걸 거꾸로 봤을 때 네. 그동안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변동이 있기 대부분의 때문에 인식은 4월 2일까지 관세가 뭔가 명확한 확정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대응이 미적거릴 그렇죠. 텐데 네. 최현덕 매니저는 달리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적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네. 근데 4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에 갈 거니까 네. 그동안은 좀 우량 조절 계속 사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4월 2일 이후에는 협상이 되면은 너무나 좋고요.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세 협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관세 협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또 급락하거나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아마 좀 그 반등의 폭이 작을 수 있어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로 딱 이 도장이 찍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4월 2일부터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도 그런 걸 계속 좀 어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올 때마다 결국 관세 때문에 안 좋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가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기술주들은 빠졌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젠슨왕의 발언들을 봤을 때 결국 뭐 오케이. 블랙엘 뭐 다 나왔기 때문에 풀이는 좀 이따가 좀 해주시고 결론은 네네. 어찌됐건 좋다. 좋다. 네, 기회다. 오케이. 네, 기회다. 뭐 김종영 이사는 어때요? 뭐 매번 전략을 매일 물어보기도 하고 오창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느낌이 다르신지. 네, 저는 뭐 동일합니다. 뭐 최현덕 매니저 의견에 저도 뭐 100% 공감하는데요. 오히려 뭐 지난주에 주정받을 때는 기회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뭐 추격 매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두려워하고 뭐 비중을 줄이고 그럴 만한 상황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는 종목도 여전히 뻔하죠. 조선방산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섹터도 여전히 놓치기가 아깝고 좋은 가격에 사서 가지고 있다면 그다음에 반도체는 전 여전히 뭐 더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시장에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부분도 있고 일부 뭐 로봇주들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 요소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한글이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배열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리 전해질 수 있는데 지금 최현덕 매니저의 이제 머리 위에 보면 자막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세계 최초 SK 하이닉스 HBM4 12단. 이러면 꼭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앞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의 일부인 것 같고 엔비디아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12단 제품인 HBM4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샘플 공급했다. 네, 이거잖아요. 맞죠? 맞죠. 이제 네. 연말에 양산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양산 내용인데.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거는 그쵸. 가봐야지 양산 알겠고. 계획. 그렇죠. 뭐, 네, 그 정도 계획대로 보시면 될것 잘 같아요. 돼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HBM도 여전히 아직까지 삼성보다는 이제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HBM4인데요. 현재 HBM3 12단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HBM3 12단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승낙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힌트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12단을 1분기 내에 아마 공급 확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결국엔 다음 버전도 이제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공개했기 때문에 네. 저 엔비디아 외에 또 지금 다른 고객사에도 이제 어떤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서 뭐 그쵸. 연말부터 양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라인이 하나만 이렇게 연결되면은 위에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삐거덕거리면 밑으로 두루룩 다 그렇죠. 삐거덕거리기 때문에 네. 항상 복수의 고객사들, 그러니까 여러 고객사들, 그러니까 매출 다변화라는 얘기겠죠. 네. 브로드컴도 슬쩍 하나 이제 숟가락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이제 이 블랙을 공개는 물론이고 이 루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그런 데이터를 또 정확히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원래 이제 이 호퍼 시리즈가 들어가고 있던 거잖아요. 네. 이 H백 같은 경우 이 H백 호퍼 대비해서 블랙웰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 68배 성능을 구현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내후년부터 생산할 거로 그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루빈은 지금 호퍼 시리즈 대비해서 9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엔비디아 GPU가 성능이 좋건 말거는 뭐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HBM4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루빈이 이제 내후년부터 생산될 거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 HBM4를 이제 지금 샘플 테스트 받고 있고 연말부터 양산할 수 있으니 고객들이 원할 때부터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강력히 어필했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도 못 갖고 이제 다른 빅테크들이 주춤했거든요. 어제요? 네. 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던데. 네. 이제 그런 것도 기대했던 건데 그냥 지금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냥 기대했던 것만 나오다 보니까는 뭐 특별한 재료가 없네. 그러면서 경기 지표에 주목을 해서 좀 빠지게 된 건데 우리는 올해 이제 어떤 그 HBM에 대한 어떤 강력한 또 모멘텀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는 지금 나스닥과 그 별개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HBM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이 차세대 전력 메모리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소캠이라는 이 메모리 관련주까지 네. 웬만한 반도체 기업도 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가 소캠이라는 메모리를 또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온 디바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블랙웰과 루나만 나왔던 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네. 뭐 의료 AI 이런 것들도 시연 예정이 돼 있는 거고 GTC가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 네. 내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속에 어제 미국 기술주는 못 갔지만 네. 우린 가고 있어서 아하. 역시나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국장에 돌아오는 게 뭐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나올 네.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분쟁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다음에 규제 이런 거 떠나서 어제는 약간 머니 무브. 그러니까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에서 차익까지는 아니고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럼 기왕 되는 쪽은 어디야? 그러니까 중국에 보니까 BATX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이런 기업들로 일단 이동해 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로 부품이나 장비를 대는 입장이잖아요. 중간에서는 이쪽도 넣을 수 있고 저쪽도 넣을 수 있고 아까 엔비디아도 넣을 수 있고 브로드컴도 넣을 수 있고 뭐 HBM4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어서 주가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뭐 며칠 전부터 제가 뭐 공히 주장하고 있던 건데 최근 우리 증시 움직임은 중국 증시에 더 민감하다. 그다음에 중국에 움직이는 종목도 예전처럼 뭐 국영기업, 은행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아니고 네. 소위 기술주,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밀어준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연일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뭐 스스로 잘하고 있는 지리자동차 몇 개 기업들 빼면
지금 밀어준다고 하는 기업들만 강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분명히 캐치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어저께 엔비디아 흔들렸는데도 엔비디아 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안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이쪽에도 할 수 있고 저쪽에도 할 수 있고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대체품이 없고 네. 대체품이 뭐 중국에서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다 급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당장 해야 되고 뭐 미국은 지금 진행 중이고 유럽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공급될 수 있는 건 이미 엔비디아 쪽으로 100% 물려서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중심이 아니고 네. 지금 하이닉스만큼의 퀄은 안 나오지만 그 정도의 품질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게 누구야 했을 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를 왜 사고 있을까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물량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렇게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물려서 가고 있으니 다른 쪽에 공급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네. 여력이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향 장비 소부장 종목군들은 뭐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방식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들어가면 물론 전문성이 더 있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방식 자체가 HBM4는 이제 MR 머프, 어드밴스드 MR 머프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매슬리 플로우 뭐라고, 그러니까 적층할 때 이제 TSNCF는 필름, 얇은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양면 필름? 그러니까 이게 삼성 형식이고, SK 하이닉스는 약간 뭐 풀 바르듯이, 제가 이 표현을 못하겠네.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MR 머프 방식의 이제 뭐 어드밴스드라고 하는데. 내일 저희 또 이 코너에 이제 미리 예고해드리면 단독이지만 매일경제 TV 단독으로 한미반도체 한 번 더 출연을 시킵니다. 요즘 이슈가 많아요. 근데 이 한미반도체는 사실 MR 머프건 TCNCF건 장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비가 다 있어요. 근데 뭐 시장 오해를 좀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계몽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뭐 그냥 이 표면만 가지고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미스매치가 되니까. 제가 떠들 건 아니고. 네. 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뭐 4월 경에는 이 엔비디아의 테스트 그리고 아까 뭐 샘플 공급이 됐으면은 양산 하반기면은 4월엔 장비 발주가 쫙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 GTC에서 하이닉스도 이제 이런 것도 공개하면서 좀 거의 확정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정말 잘 될까라는 의심이 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품 공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고 저는 또 중요하게 받을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HBM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2의 HBM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CXL이라든가 지금 이번 GTC에서 또 하이닉스 공개한 게 이제 소캠이라는 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지금 표준화시키고 있는 메모리 그 모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지금 이 소캠 같은 경우는 이 저전력 메모리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DDR4, DDR5 이런 거에 들어가지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메모리 모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표준화 시도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함께 협력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HBM 다음 뭐가 될 것인가라는 거를 하이닉스가 이것도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 엔비디아 GTC에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그 HBM 공급에 대한 부분, 뭐 또 유리기판 이런 건 아직까지도 기다려야겠지만은 하이닉스가 또 신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좀 치고 나감으로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HBM 관련 종목들부터 이 소캠 관련주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만큼 오늘 하루 조금 올라가고 말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도 시장을 주도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번에 또 결국 이 소캠이라는 것도 이 온디바이스 A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또 오늘 뭐 휴머노이드 관련주는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엔비디아 그 아직 전시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그런 종목들도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이게 GTC에서 뭐가 안 나왔다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새로 이제 공개되는 제품이라든가 뭐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반도체 뭐 IP 설계 뭐 후공정 기업 중에서도 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좀 접근할 종목이 좀 많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세계 최초 SK 하이닉스 HBM4 뭐 12단 장비인데 12단 HBM4 뭐 저 한미 반도체 TCB 본도로 만든 겁니다. 네,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HBM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무슨 과오? 네, 뭐 사직생 뭐 회장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전용현 뭐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이미 HBM4와 관련돼서 개발은 올해 뭐 6월 달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공언해 놨는데 뭐 그 타임 스케줄을 뭐 지킬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 뭐 삼성전자가 워낙 못 해왔기 때문에 뭐 얘기는 자신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동안 뭐 물량 싸움으로 반도체에 대응해왔던 삼성전자가 우리도 이제 기술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 위주로.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게 될까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가 지금 전사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삼성전자가 돈을 들여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을 때 네. 그러면 하이닉스와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줄일 수 있을까 정도가 제가 보기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일부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 매수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갈 테지만 일본 중앙은행 BOJ가 제가 12시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빨리 발표했네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뭐 일본은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자, 오늘 저녁에 또 새벽 넘어가면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거기도 아마 동결하지 싶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동결 이후에 엔화가 조금 강세? 약간 뭐랄까 149엔대 초반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원화도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표현이 아니라 환율이 내려오고 그래서 원화가 이제 환율이 내리니까 원화 절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위로 약간 16포인트대에서 23포인트대로 이게 외국인 수급. 참 이게 뭐 등식이 아주 이렇게 돼가서 플로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 별 영향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영향 없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7월쯤에는 올릴 거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0.5%에서 지금 1%까지 갈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제 이 일본이 뭐 잃어버린 경제라고 하면서 거의 제로금리였던 건데 이 0.5%를 넘는 순간에는 또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여름쯤 되면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민감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이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도 뭐 당연히 동결되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역시나 6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이제 그 이번 연도에 3회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점도표가 나오고요. 그 점도표 이후에 이제 경제 전망까지 나오고 이제 파월의 인터뷰가 있죠. 여기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과는 뭐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인터뷰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월 의장이 자신감 있게 또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변동성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오늘 밤 미국은 어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빠질지 모르겠고요. 네. 다만 파월 의장이 좀 자신감 있게 좀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에 반응해서 또 시장은 좀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우리 시장은 이제 FOMC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일단 일본은 이제 뭐 그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되면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차차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는 상반기 지금 3월 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 5월까지는
관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여름이 지날 때쯤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또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현정 매니저는 오늘 기업을 또 어떤 분야로 넣으셨어요? 예, 결국 그 GTC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서 이제 오늘도 우리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반도체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자, 김종윤 의사. 그냥 뭐 시장에 뭐 들쭉날쭉 들쭉하고 뭐 일본 중앙은행 금리 또 중요하고 FOMC도 중요한데 어떻게 오후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네. 시장은 잘 안 빠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올해 들어서의 뭐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중국만큼 항생 H만큼 강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항생 H 중에서도 테크가 강하죠. 그래서 그러게요. 뭐 그만큼 강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 주도주가 살아있고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세 가지 섹터는 올해 내내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조선방산 중에서는 밸류가 뭔가 역사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니까 새롭게 재편될 수도 있는데 이제 싸 보이지는 않는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반도체는 역대급으로 싼데 지금 현재 뭔가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뭐 어니큐엔시 뭐 이런 소재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세공정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뭐 PSK를 포함해서 네. 일부 뭐 후공정 관련 일부 종목군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한미반도체도 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처럼 오를 때보다는 조정받을 때 계속 사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가동률 회복 측면에서라도 실적이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뚱뚱한 조선 방산. 네, 뚱뚱하다는 게 어떤 비하는 아닙니다. 네. 약간 살이 올랐죠.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것은 조금 지금 선택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조선 방산 좀 팔아가지고 반도체 IT 이쪽으로 좀 옮겨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전략? 뭐 많이 수익이 나셨다면 가능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전 두 개 다 들고 있는 게 다 가능하고 조선방산에 신규 진입하시려면 조금 조정을 기다려봤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비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점검 포인트는 과연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 주 타겟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오후장 디펜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